네, 반갑습니다. 저희 신길 역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입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유무상가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대의원님이나 모든 조합원님들이 국공유지 매입 그런 거는 알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회사의 소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국공유지는 언제 투입이 되며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또 유상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자세히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랜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고요.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회사는 창립된 지 약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국공유지 관련된 업무만 거의 100여 건 이상 전국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 광역시 전국적으로 이제 업무를 다 그동안 수행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금 이제 향후에도 신길 역세권 조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조합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선정을 해주신다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간략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구역 안에 이제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국공유지라고 통칭을 이제 합니다. 이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토부 땅이 됐든 영등포구청이든 서울시든 그런 어떤 국공유지 재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합이 이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상으로 양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합이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부 체납을 하는 범위 이내에서 이제 무상으로 양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단계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서류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접수가 되면 이 땅은 우리한테 조합한테 무상 양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류를 꾸밉니다. 꾸며서 이제 관련된 부서라든지 기관에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 모든 그 검토 내용을 협의를 맞춰서 인가 받을 때는 어느 땅은 무상 양도가 되고 어느 땅은 무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판단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그 무상 양도되는 부분은 별다른 이제 절차는 없고요. 그대로 이제 무상 양도로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착공하기 그 사이에 이제 다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제 점유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비점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조합원님들이 이제 나중에 분양 신청하면서 나는 내가 이 땅을 불화받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또 그분들은 불화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조합에서 매수하는 부분은 또 매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또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는 국공유지 매수가 다 완료됐을 때 이제 다 종료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생각나는 게 저희 조합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준공하고 나서 도로 부분 때문에 재판을 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도로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됐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구청이나 시에서 도로를 이제 개설을 했는지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따지는 부분은 이제 국유지인 경우는 그렇고요. 국유재산인 경우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그 도로가 개설된 이력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무상이 될 수도 있고 유상 매입이 될 수 나눠지는데 근데 반대로 공유재산인 경우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공유재산인 경우는 그냥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조합이 다 무상으로 양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소송 관계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예전에는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 도로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면은 이제 무상으로 다 양도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게 국유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럼 국유재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일 때는
때는 네. 같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개설된 경위,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청에서 그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네. 실시계 인가를 거쳐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준공인가 고시까지 어떤 일련의 절차가 다 이제 이행을 했느냐.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도로가 이제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무상인도가 가능하죠. 그럼 그런 어떤 그런 거를 공유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지일 때는. 공유지는 이제 그런 절차는 없고요. 공유지 때는 좀 더 그냥 무상으로? 수월합니다. 예. 그냥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국유지냐 공유지냐 이 차이에 따라서 또 많이 네, 좀 많이 틀려지겠네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국공유지가 조금 타 지역보다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사업성이 이게 시공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여주는 방법도 이거에 또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뽑아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용역업체들도 신중히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서류상만 보고 그래 서류상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마일드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인지 정말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분인지 또 인터뷰하다 보면 또 확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용역업체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예.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조합의 어떤 일을 대변해서 해야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길 역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입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본인 회사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회사의 소개가 끝나면 우리 국공유지가 언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고 유무상 관계를 저희 대의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상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또 무상이 끝나면 또 유상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유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언제쯤 이 관계가 끝나는 건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우선 S&D 컴퍼니라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 업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회사 설립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고 대표님 따로 계시지만 그래서 국공유지 협의 대행 업무를 주로 해왔던 업체라 경험도 많고 그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무상 같은 경우에 언제 시점에 투입이 되냐면 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유상분과 무상분에 대한 면적이 나눠져서 고시가 돼야 그 이후에 이제 용도 폐지라는 절차 이후에 조합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당시에는 이제 유무상 협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 전에는 조합에서 이제 소유권 확보가 100%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착공 전에는 소유권 확보를 무조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전 시점에서 유상 업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업무 착수를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현황 또는 그리고 토지 이동 내역들 이제 지번이 분할이 된다든지 아니면 합병이 된다든지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필지별로 저희가 명세를 만들고요. 그래서 토지 이력에 따른 변동 사항에 이제 저희가 증빙 자료가 추가로 첨부돼야 합니다. 무상 요청을 할 때. 국유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 토대로 현황 필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거 기반으로 저희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는 토지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 도시계획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무상분에 대한 면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게 되면 순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혹시 용적률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접수서류를 이제 관리청별로 이제 들어가죠. 필지가 다 성남시 아니면 서울시 재산인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필지가 다 다르거든요. 도로과는 도로과, 건설과는 건설과. 그래서 각 과별로 저희가 협의 서류를 제출을 하고 각 과별로 담당 주무관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무상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무상 협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사업시행과 고시 내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무상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고시에 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가가 나게 되면 이 후에 이제 저희가 경계 필지가 있게 되면 구역 내에 필지가 한 필지인데 어떤 부분은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구역 밖으로 빠지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업 시행가 이후에. 그리고 관리청별로 다르긴 하지만 유무상 분할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상분에 대한 면적과 무상분에 대한 면적
나눠 분할을 완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별로 갖고 있는 필지 재산을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되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각 시청 같은 경우에는 건설가나 도로가에서 가지고 있던 필지가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재무과라든지 재산관리과 부서로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가 완료가 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캠코로 매수 신청이 들어가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각 자산 재무과라든지 재산관리과로 매수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용도가 폐지가 완료가 되고 매수 신청을 하기 전에 점유 조합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대부계약 현황이라든지 또는 대부계약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변상금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납부가 완료가 돼야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치 소급해서 최대 5년치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이게 안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대납을 먼저 하고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 그래서 대납을 먼저 하시고 차후에 이제 그 조합원 분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변상금 처리가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매수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고 이제 시에서 아니면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 업체에서 산술 평가 금액으로 매각 금액 체결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감정평가에서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했을 때 보면 많이 좀 계상이 돼요. 그 감정평가 금액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잡으실 때 서울시 땅 같은 경우에는 매입 비용을 조금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각 관리청에서 조합으로 매각 체결 안내 공문을 줍니다. 그래서 계약 일자를 정하시고 계약금을 납부를 하시면 이제 60일 안에 잔금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상 매입까지. 그러면 만일에 네. 유상 매입을 국공유지 위에 개인이 살고 계시는데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조합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건물을요? 땅을. 땅이요? 네. 조합이 매입.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변상금에 대해서 만일에 그분들이 5년치를 안 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먼저 대납을 해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입을 안 했을 때는 그 5년치도 조합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합원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안 내시고 하다 보면 저희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착공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변상금 때문에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네. 조합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좀 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금 청산자 같은 경우는 만일에 그 금액을 우리가 대납해 줬으면 그 금액을 또 빼고 드려야 되겠네요. 구상권 청구했는데도 구상권 청구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근데 아까 잠깐 순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려요? 아니 순부담금이 이게 또 늘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라고 얘기하셔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사는 걸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걸로 만약에 네. 고시라든지 용적률 계획이 잡혀 있게 되면 네. 그 면적만큼에서 더 많이 받게 되면 네. 순부담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용적률 그 퍼센테이지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한도에서는 최대한 받고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저희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죠.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다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잡아놓으신 것보다 네. 더 많이 받게 되면 네. 용적률이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아마 우리 대의원님들도 그게 궁금할 거예요. 네. 아, 순부담이 더 많이 생기면 이게 올라가는지. 근데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건축이라든지 설계 쪽에서 용적률은 최대로 지금 아마 잡아놓으시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싶은데 그게 이제 순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용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업무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죠. 조합에. 아니 저희가 도시계획 업체가 이 정도 잡아놨습니다라고 순부담금을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무상이 너무 많으면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지금 우리 대의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네. 아우 천천히 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진행 단계를 진행 단계를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차근히 준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데가 없어서